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주옥 인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뜨거운 환대 열렬하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귀한 자리 초대받아서 창원도 처음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열정 아이콘이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그룹에도 최한옥 리더님하고 김미정 리더님 오셔서 정말 많이 에너지 주시고 가셔서 제가 오늘 저도 진짜 제 한 몸 진심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다 한번 마음을 다해서 시간 한 시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요걸 넘겨보면 되겠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올해 작년 회계연도네요. 벌써 5월 1일자 뉴 다이아몬드 주옥입니다. 제가 41살이에요. 뭐죠? 피자 돌릴까요? 저 진짜 오늘 좀 편안하게 그냥 너무 진짜 다정한 눈빛으로 너무 환대해 주셔서 정말 저 오늘 편안하게 한번 제 이야기 드려볼게요. 제가 30에 시작해서 아메이를 올해 41살이라서 저희 집에는 이 뉴핀 박스가 있거든요. 제일 보면 3%부터 올해 5월 1일자 뉴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제 30대가 이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은 같이 한번 풀어볼까 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를 너무 다들 모르시니까 제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는 84년생이고요. 굉장히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기 힘든 상황에서 좀 어렵게 제가 태어나서 진짜 넘치는 사랑으로 컸어요. 저희 집에는 제 사진이 한 어렸을 때 두 돌까지 5건의 앨범이 있거든요. 그 앨범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순간을 저희 엄마가 기록해 주셨어요. 치아가 보이기 시작한 날 84년 7월 15일. 첫 걸음마는 84년 12월 10일 날 엄마 앞에서 엄마라고 처음 부른 날, 혼자 일어나 앉은 날 모든 순간을 기록해 주시면서 진짜 넘치는 사랑으로 저를 키워 주셨어요. 저는 이제 후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아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실 가늠도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글생글하게 컸어요. 지금도 생글생글하죠. 넘치는 사랑받고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생그리로 유명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님이 미용을 하셨거든요. 그 집 미용실집 딸 생그리 하면 다 알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이 터울이 좀 있게 6살 차이의 둘째 동생이 그리고 또 8살 차이 나게 막내 동생이 태어나면서 맏딸이 되었어요. 외동딸처럼 사랑 많이 받고 크다가 이제 남매 맏딸이 되었죠.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조금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 넘치는 가정에서 부유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것도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저는 실내 건축을 전공했거든요. 월드컵 학번이에요. 공학번 좀 일찍 19살에 학교에 들어가서 실내 건축을 전공했는데 꿈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 당시 TV에 러브하우스다 뭐다 해갖고 트렌드적이기도 했고 엄청 꿈을 키우면서 조금 일찍 교수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일기장을 제가 뒤져보니까 2008년도 2월 4일에 싸이월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거기에 제가 이렇게 일기를 적었더라고요. 풍요롭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제가 일기에 적었었어요. 무언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 전공을 살리고 자아를 실현한다고 생각했지만 행복하고는 먼 좀 하루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만나고 있었던 복학생 오빠. 저는 신입생이었거든요. 복학한 오빠랑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 나이 25살, 복학생 오빠 29살 나이에 2008년도에 너무너무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결혼 18년 차거든요. 모든 게 지금 반전이죠. 네. 그때 결혼할 때 다들 의아해했어요. 근데 뭐 사고 치거나 그런 거 아니었고, 진짜로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서 일찍 결혼했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었고, 내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독립해서 온전히 나로서 살 수 있는 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그늘에서 나와서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고, 실내 건축가 복학생 선배였잖아요. 저희 신랑은 인테리어 회사를 나와서 회사를
창업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더 행복하게 더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어린 자영업 부부였거든요. 이게 저희 신랑이었고 지금 저희한테 아메를 알려주신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신랑 회사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이 결혼할 때 25살에 청첩장을 드리러 갔더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빔 프로젝트를 키시고 1시간 반 정도 사업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어렸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어, 좋은 느낌은 주셨어요. 근데 제 일 같지는 않았고 결혼을 마치고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이름이 주옥이잖아요. 외자 디얼 오키 오기에게 제 이름을 걸고 그냥 쇼핑몰 창업을 하고 나서 둘이 어린 자영업자 부부로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알게 모르게 딩크였어요. 충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아이보다는 우선은 우리 인생에 모든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게 저희한테는 보상이었어요. 그렇게 남들 눈에는 대표님이었고 여행도 다니면서 살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갈증이 많았던 삶이었어요. 일에 허덕였고 둘 다 자영업이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통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너무 여러 번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점점 부부 사이는 좀 멀어졌고 저희 신랑은 로또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어요. 매주 월요일이 되면 로또 10장을 자동으로 사서 호주머니 안쪽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그 희망으로 일주일을 견뎠어요. 토요일 로또 생방송이 될 때면 저렇게 형광펜을 들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맞춰가면서 그냥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꾸역꾸역 자영업을 하면서 살았는데 저희가 제 나이 25살에 결혼했고 5년 정도 자영업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로 인생에 위기가 와요. 동업으로 시작했던 저희 신랑 인테리어 회사는 같이 한 형의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인터넷 쇼핑몰은 포화도 그런 포화가 없었어요. 네. 포화 시장 안에서 제가 살아남기는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마케팅 비용에 투자하고 계속해서 인건비에 투자하고 지출을 계속 감행하지만 실제로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저희 인생의 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쯤에 제일 5년 전에 스폰서님이 아메이를 1년 1시간 반 정도 제가 청첩장을 들어갔을 때 설명을 주셨잖아요. 5년 뒤에 다시 한번 교대 곱창에서 겨울에 다시 한번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주셨어요. 5년간 열심히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 이름 걸고 자영업 해보니까 어때? 뜻대로 돼? 시스템이 있고 변수가 통제가 가능한 사업이 아메이 사업이야. 알아보는 거 괜찮잖아. 안 알아봐도 괜찮아. 우리 가슴에 너네가 들어와서 평생 손 놓지 않을 건데 오늘도 똑같이 프로포즈하고 오늘 거절하면 또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흔들렸어요. 사실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사실은 저분의 이야기에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부모님도 아니었고 옛날 회사 저희 신랑의 회사 대표님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나와서 창업해서 자기라는 그냥 예전의 회사 동료인데 저희 부부한테 진심으로 너의 인생의 다리가 끊어진 게 우리도 이해가 가고 어쩌면 그 다리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암의 수 있어. 너가 손을 잡는다면 그렇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주시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저희가 겨울에 미팅장을 나가기 시작해요. 일요일에 GOM을 한 번씩 가는데 진짜 아침이면 매일같이 이제 오늘은 아프다고 할까? 오늘은 집에 일이 있다고 할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싶었는데 딱 3개월은 핑계 대지 말고 교회 간다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일단은 다니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의 아메이가 30살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가을에 SP
천만의 문턱이 도대체 가능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때 처음 느꼈어요. 엄청 강력한 아메이 사업은 시스템 사업이구나. 실제로 쇼핑몰하고 병행하면서 사업을 했고 대단한 능력이 없고 저는 사실 아주 학벌이 좋은 편도 아니거든요. 3년제를 나와서 학사 학위를 받아서 4년제를 이수를 받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알려준 탱코아를 가지고 여기서 꼭 자리 지키라고 했던 그 자리 지켰더니 1년 남짓 되니까 1,000만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분명히 만들어진다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희 그룹에서는 이글 SP라고 많이 이글 아시는 것처럼 SP가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건 저희 신랑이 로또에 항상 희망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로또를 살 때 단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언제 한 번은 술자리에서 친구한테 술을 사줬더니 친구가 로또를 사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로또가 3등에 맞았어요.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때 3등이 2014년 10월 1일에 제가 은행 가서 바꾼 거거든요. 3등이 160만 원 수령했어요. 근데 제가 2014년 9월 SP잖아요. 2014년 10월 14일에 아메이 캐시백이 150만 원이 나왔어요. 아메이 수입이 로또 3등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입이라는 데에서 사실은 쇼핑몰 운영했고 15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으로는 크진 않았지만 이 수입이 로또 3등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도 이 수입이 나온다면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느꼈는데 그 이후로 저는 2014년 10월 이후로 단 한 번도 1,000만 PB가 무너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매달 3등에 당첨되는 격이잖아요. 확률로 얘기해도 아메이 사업이 아직 이 자리에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정도의 금액이 다른 데 나가서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한번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9월에 SP, 11월에 GP, 그때 파트너가 SP로 독립을 하고 2015년 2월에 플래티늄, 그렇게 꾸준하게 1,000만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계속 했거든요.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메이가 되게 쉽고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실제로 2015년 1월에는 제가 오로지 유일한 며느리예요.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는 아들이 하나고 무녀동나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저는 딸 같은 며느리인데 아버님이 1월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시어머니 하나, 그리고 가족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1월부터 온 가족이 시아버지 병 간호에 전사적으로 조금 시간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버님 병원에서 간병인 쪽지를 계속 모으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소비자, 전화 돌리면서 꾸준하게 소비자 관리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1월까지는 1,000만 포인트를 늘 간신히 턱걸이로 했었거든요. 지금 푸켓을 도전하시고 1,000만 포인트가 가랑이를 찢어서 하시는 분들 뒤 돌아보지 마시고 앞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과연 이 1,000만 포인트가 너끈이 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1월 이후로는 1,200, 1,300 그래서 그 해에 결국은 첫 여행까지 파운더스 뉴핀 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서 첫 여행까지 제가 성취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아버님이 아플 때 제가 아버님한테 받은 유산이 탱고화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쇼핑몰 같이 병행하면서 꾸준하게 탱고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발이 묶이니까 병원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시간에 탱고화를 하려고 애를 썼더니 오히려 더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경험을 했고 조금 더 아직 1,000만 포인트가 두렵거나 PB와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있는 탱코아에 한번 정말 진심을 다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1월부터 아버님 병간호에 어머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다가 7월 정도 됐을 때는 도저히 쇼핑몰, 아메이, 병간호를 다 병행하기는 어려워서 인터넷 쇼핑몰을 폐업을 했어요. 그때 폐업을 했을 때가 한 7년, 한 6개월 정도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거든요. 제가 2008년에 결혼해서 쇼핑몰을 창업하고 2015년도에 폐업을 했으니까 제 이름을 걸고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했는데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입이 0이 된과 동시에 오히려 작년에 신고했던
매출 대비 부가세, 종소세, 오히려 자영업은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걸 실감했던 게 저때 기가 저의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디어 로키. 제 이름을 가지고 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충분히 내 매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뒤돌아봤을 때는 진짜 나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하고 있는 일은 아메이 사업이었어요. 저희가 ABO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정말로 나로서의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사업이 아메이라는 걸 저는 제가 7년을 넘게 운영했던 제 쇼핑몰을 폐업하면서 더 느끼는 계기가 됐고 7월에 폐업하고 8월에 마저 마무리하면서 첫 여행을 가게 되었고 가족 여행이어서 티켓이 더 나왔잖아요. 저는 아이가 없는 부부라서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어, 이때가 11월이거든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보내고 아직 채 마음이 영글지 않았을 때인데 이 여행 뒤로 마음을 많이 개워내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해 주셔서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발리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발리 여행을 초대장을 받고 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어, 귀한 건 드물고 조금뿐이고 쏟아지거나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망가지거나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데 그게 건강이었다는 거. 아버님이 건강, 폐암으로 여의시고 또 그것이 가족이라는 거. 가만히 돌아보니 삶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쉽고 가장 부서지기 쉽고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건강이고 가족인데 아메이 사업만큼 건강과 가족의 가장 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 해보니까 없던데요. 저는 그때부터 진짜 아메이를 제 사업답게 한 것 같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안에서 자리 지키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핀이에요. 혹시 여기서 아직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나 여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있는 탱코아를 꼭 돌아보시길 바래요. 이때까지는 그냥 성실하게 하니까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때부터 저는 진짜 아메이가 내 거라고 나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2015년 발리 다녀와서 아메이가 얼마나 강력한 수단인지를 체감했지만 제가 2016년도에 저의 신랑의 인테리어 사업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진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외동아들이었고, 저희 신랑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성실하게 식당 운영하시면서 자영업으로 조그만하게 자산을 모으셔서 남부럽지 않게 저희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시작해 주셨거든요. 경기도권이었지만 그래도 40평대 신혼집도 해주시고, 근데 사업하면서 매년 까먹어서 결국 2017년도에는 저희 수중에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아서 보증금 5천에 월세 60만 원짜리 17평 조그마한 집으로 이사 간 모습이에요. 이때 저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로지 가지고 있는 건 안정적인 파운더스 플래티늄의 네트워크. 그때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메이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신랑도 계속 인테리어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잘 안 돼요. 계속 해놓으면 부서지고,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그래서 지독하게 힘들었는데, 하와이 포스터를 붙여놓고, 여행을 가면 매년 나의 네트워크가 30%씩 성장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행에 목숨을 걸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 17평 조그만한 집에서 정말 열심히 홈미팅 했어요. 그래서 현관에 보면 늘 신발이 터져 나갔거든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파트너들이 보기에도 안정적인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지만, 스폰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쪼그라드는 모습이 비전이 안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지만, 다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당당하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은 보석은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때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체한 게 한 3년, 횟수로는 4년 차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와이 여행을 성취하고 다녀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본사에서 패셔니스타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저는 이 프로그램도 저한테는 엄청난 큰 모멘텀이 됐어요. 이곳에서 다양한 그룹의 리더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시야가 많이 넓어졌고, 한국 아메이가 얼마나 ABO 분들을 극진하게 파트너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는 여행 갔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는 좀 보상 누리면서 위로받고, 그냥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를 계속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환경은 한국 아미였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본사 프로그램이었고 그 다음에는 저희 스폰서님이 미국 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 덕분에 좋은 계기가 돼서 미국 월드와이드 행사에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저기 보이는 이 파란 옷 입은 할머니가 조지아 할머니. 우리 많이 드림올 때, 네, 그쵸? 그리고 여기 밑에 있던 게, 란 퓨리어 아들, 첫째 아들, 짐 퓨리어. 실제로 역사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여기에 갔더니 똑같아요. 미국에서 아메하시는 분들도. 내 가족을 지키려고. 여기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전사다. 아메이를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이란 도구를 선택했고 그 도구가 얼마나 근사한지를 알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자유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이곳에서 보아라. 똑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메이를 하는 마음이 똑같구나.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이 아메이를 선택한 건 희망이구나. 근데 희망 뒤에는 두려움이 있구나. 희망은 양면의 동전 같아서 희망이 들어오면 무조건 가슴에는 두려움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렵다면 여러분 지금 두려우신 분들은 사실 엄청난 희망을 품으신 거고 두려움의 크기가 클수록 희망의 크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꼭 양면의 모습이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조금 더 용기 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녀와서 그래. 지금 우리 가정에 계속 경제적으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이 숙제. 도대체 나 조금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답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사업해보자.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진짜 먹고 왔거든요. 이 펑션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제가 또 학벌이 짧아서 이 영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왔는데 제가 12월에 암 진단을 받아요. 어, 아이가 없었고 열심히 아이를 포기하고 딩크로 살다가 이젠 이 안에 있으면 아이가 갖고 싶잖아요. 나의 네트워크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고 내가 되게 성장하잖아요. 멋있게 성장하는 부모가 되고 싶고 내가 그리는 꿈이 있는데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고 되게 그때 사실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때 또 비전을 봤어요. 아메이 안에서 배운 체력 관리, 아메이에서 배운 멘탈 관리, 그리고 나를 계속 응원해주는 내 파트너들, 무엇보다 된다고 계속 무조건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스폰서님 때문에 이건 되겠다. 나한테 불운으로 암이 왔으면 기적 같은 행운으로도 고쳐지겠다. 그 희망이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희망이 얼마나 강력하게 무서운지 이때 체감했어요. 그래서 한 8시간 정도 되는 큰 수술을 마치고, 되게 빠르게 회복했어요. 그래서 매번 위기가 오시고 좌절이 오시면 이 안에서 배우잖아요. 스토리가 되고, 그쵸? 사연이 아니라 스토리가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놓쳤던 거를 다시 한번 얻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더 제품에 대한 확신, 희망에 대한 힘, 그쵸? 희망이 얼마나 사람을 강력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계기가 되었고, 그때 사실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두바이가 있었거든요. 진짜 지독하게 열심히 해서 또 두바이도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류에도 두바이 다녀오자마자 수술하는 스케줄을 잡고 두바이 여행 다녀와서 새벽에 인천공항 떨어지자마자 집에 가서 입원하는 캐리어로 바꿔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장 비우고 다시 검사해서 이틀 뒤에 암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두바이 가서도 곧 돌아가면 수술해야 된다는 사람인 거 잊고 진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두바이가 또 저한테는 엄청난 모멘텀이었거든요. 이 두바이 여행이 그때 글로벌 아메 60주년으로 11개국 모든 글로벌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는데 여러분, 모든 순간에는 나를 깨울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푸켓을 도전하신다? 비전 트립이잖아요. 비전 보너스의 그 가운데 있는 비전 트립 꼭 성취하셔야 돼요. 티켓 간다고 뭐 비전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을까? 다이아몬드까지 과연 가능할까? 아예 나는 내 속도로 해야지. 급하게 하다가 체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하시면 그 모멘텀을 계속 제가 놓치는 거예요. 가랑이를 있는 대로 찢으셔야 돼요. 금세 붙어요, 가랑이, 여러분. 있는 대로 찢어서 한 곱이 한 곱이 그냥 넘기세요. 다음 고비가 너무 두려워서 이번 고비 눈 감으시면 그 다음도 안 보여요. 저는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하와이만 가자. 푸켓만 가자. 하와이만 가자. 두바이만 가자. 그렇게 고비고비 순간을 넘기면 뒤돌아보면 생각보다 무서운 네트워크가 뒤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2019년 12월에 수술하고 나서 2020년 2월에 수술하고 2월 정도 됐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는데도 사파이어 그리고 그해 6월에 굉장히 빠르게 볼륨으로 파운더 사파이어까지 마감했어요. 이때 파운더스 정체 4년 하고 넘어간 고비거든요. 이때 어떻게 리더님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4년이나 정체에 있다가 보석 되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2017년도에 17평짜리 월세 집에서 지독하게 했던 홈미팅이 보석을 가게 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시간은 모여서 힘이 될 때까지는 발휘되지 않거든요. 아직 내가 한 노력이 무언가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을 때는 응축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 힘, 집중력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때 단연코 그 전에 제가 힘들었던 시간에 제가 꾸준하게 탱고하지 않았으면, 꾸준하게 일량 늘리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못 갔죠, 보석. 치료받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렇게 파운더 사파이어 2020년,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슬픈 사연 나옵니다. 2020년 2월 사파이어 마감하고 2020년 6월 볼륨으로 파운더 사파이어 마감할 때에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19년 12월에 암 수술했지만 악재는 악재를 불러온다고 결국은 저희 신랑이 꾸역꾸역 했던 인테리어 그 사업이 계속해서 고배를 마시다가 2020년 4월에 저희 집에 압류가 붙어요. 저는 정말 꿈을 갖고 25살에 결혼해서 아이도 포기하고 지독하게 열심히 살고 아메이까지 겸업으로 했는데 2023년 3월에 압류가 붙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메이 안 했어도 붙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저는 파운더스 사파이어 가고 있잖아요. 압류가 전혀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저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준비되는 인생에는 어떤 이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안에 지금 저보다 더 힘든 상황, 더 가슴 아픈 이슈, 더 많은 일들이 있으신 분들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너무 작은 핀이고 작은 네트워크고 아직 훨씬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무대에 올라와서 가끔 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좀 쑥스럽거든요. 조심스럽고.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꾸준하게 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이슈도 어떤 문제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으니까 털어내세요. 툭툭 그냥 견뎌내세요. 제가 가끔 파트너 리더님들이 스폰서님, 아메이 잘하려면 가장 하나만 능력이 요한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해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저는 이야기해요. 털어내는 힘. 어, 그게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 사업을 하면 아무리 통제가 가능하고 변수가 가능하고 시스템이 있고 강력한 스폰서님이 강력한 그룹이 나를 지켜준다고 해도 와요, 문제는. 그때 털어내는 힘, 개워내는 힘은 내가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그 개워내는 힘이 강한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다시 해도 훨씬 멋있게 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냥, 계속 무언가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좀 대범하게 툭툭 이겨내시길 바래요. 저는
단연코 제가 25살에 결혼할 때 압류 딱지가 우리 집에 붙는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 아니에요. 진짜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2017년도 조그만한 집에서 홈미팅 할 때도 사채업자들이 굉장히 집에 많이 왔었어요. 홈미팅 하고 있으면 띵동띵동 하고 띵동띵동 하면서 남편분 어디 계세요? 언제 상환하실 거예요? 그런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을 제가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인 변수로 오는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치졸해지는 그 환경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여러분 준비하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압류 딱지 붙는 해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무리하지 않게 도전하지 않아도 9월에 큐 에머랄드 들어가서 2월에 에머랄드, 8월에 파운더스 에머랄드 마감했어요. 그때 마감할 때가 한국 아메이 30주년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기 시작했을 때고, 제가 사업한 시간으로 보면은, 37, 저희 신랑 나이 41살. 7년이 지났네요. 7년의 시간에 파운더스 에머럴드, 연봉 1억, 이별과 가난한다는 핀, 결코 저는 빠른 성장을 하는 리더도 아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언가 나가서 제가 잘했다라고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리더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7년의 시간 동안 실력을 키운 것 같아요. 아메이는 능력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타고난 능력을. 하지만 꾸준하게 내 힘으로 기르는 실력을 키우는 사업이에요. 저는 30의 주옥이랑 37살의 주옥이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때 제가 37살에 파운더스 에머랄드 연봉 1억 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삶에 중요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구나,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 삶에 중요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구나. 그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해야 할 과정을 상상하지 마세요.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은 저희한테 상상력의 힘을 엄청 강조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파운더스 에머랄드 연봉 1억의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하시고 그 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뜬히 해가는 과정이 능히 아무렇지 않거든요. 파운더스 에merald도 되고 저희 5가족이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가족 여행 가고 엄마 아빠한테 조금 경제적으로 무언가 계속 드릴 수 있는, 그게 엄마 아빠가 딸한테 용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딸은 이제 돈 앞에서는 슬프지 않겠다. 우리 딸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진 않겠다. 그 엄마 아빠한테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 효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자궁경부암 치료 때문에 아이를 못 낳잖아요, 지금은. 하지만 너무너무 엄마 아빠한테 큰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한숨 골랐죠. 한숨 골았죠. 이제 7년 사업해서. 그리고 나서 조금 제가 또 매너리즘에 빠질 때쯤에 한국 아메이에서 A65 지중해 크루즈 프로모션을 걸어주셨어요.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이지만 뉴 파운더스 에merald거나 저는 뉴는 아니기 때문에 Q 수를 증가하거나 성장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라, 그때 제가 Q로 가지 말자. 네트워크 볼륨 조금 키워서 그렇게 프로모션 적용해서 가지 말고 다이아몬드로 승선하자라고 꿈을 키워서 저에게 쓰는 편지한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5가 하면서 편지를 썼었고 많이 상상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팀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하고 제가 워크샵을 진행을 2023년 4월에 하면서 다이아몬드 팀이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지금 보석을 도전하시는 리더님들이 계시면 뛰는 여러분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팀 전체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 처음에 보석은 우선 스폰서님이 꿈꿔주시잖아요. 할 수 있어. 스폰서님이 만약에 말씀을 해주시면 믿어보세요. 저한테도 스폰서님이 카톡으로 다이아몬드가 보이기 시작한다. 다이아몬드 그림이 그려진다. 아유, 이 네트워크로는 안 되죠. 제가 불신했거든요. 스폰서님이 에머럴드 갈 수 있어. 사파이어 갈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믿으세요. 허투루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그림을 먼저 꿈꾸게 해주시는 게 저는 스폰서님이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꿈을 저는 너무
그릇이 작아서 제가 못 껐는데 파트너들이 꾸기 시작했어요. 저희 다이아몬드 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스폰서님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파트너들이 목소리 외쳐서 같이 꿈을 꾸기 시작했고 2024년 5월에 여섯 레그를 주자들을 잘 세팅시키면서 2024년 9월에 큐 다이아몬드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시작할 때 저희 스폰서님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도 쓰지만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두 발자국 뒤로 돌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다. 우리의 삶이 그랬거든요. 제 보기에는 때깔이 좋잖아요. 아까 우리 리더님이 저한테 서울틱하다라고 해주시더라고, 어떤 리더님이. 제가 보기에는 때깔이 좋아서 고생했겠나. 그리고 좀 땡글땡글하고 맨질맨질하게 생겨가지고, 그쵸? 근데 사실은 그냥 저희의 인생이 진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고, 한 발자국 가면 늘 두 발자국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에 계속 곁에서 무언가 지치지 않게 계속 희망의 씨앗에 걸음 주고 햇빛 주고 물 주고 해주시는 분이 스폰서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9월에 시작을 해서 제가 4월에 마무리해서 5월 1일자로 제 나이 41살, 저희 신랑 나이 45살에 저희가 뉴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사업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쵸? 우리 드림월드에도 그렇고. 저는 빠른 성장은 하는 리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그냥 꾸역꾸역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지쳐도 그냥 응당. 그러려니 세상 어떤 일이 쉽겠어요. 그쵸? 세상 어떤 일이 좌절 없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그냥 툭툭 그렇게 그냥 좀 일어나셔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하고 함께하는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이에요. 저희 둘이 시작할 때 과연 우리한테는 스폰서라고 불러주는 파트너가 생길까? 그렇게 둘이 OSR을 한 7개월은 다닌 것 같아요. 7개월 동안에는 둘이 그 자리 지키면서 야, 우리도 둥글레 미팅하고 싶다. 우리도 파트너로 끝나면 식사도 하고 싶다. 그렇게 꿈을 키웠는데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섯이 되고 다섯이 열이 되고 열이 스물이 되고 지금은 일백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음, 제가 2015년 12월에 발리를 첫 여행 갔잖아요. 그리고 2025년 5월에 지중해, 딱 10년 걸린 것 같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여행 가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여행 가고, 10년의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쏜살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쏜살 같아서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더 귀하게, 하루하루를 더 진심으로 시간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에이씨,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이번 주까지는 조금 널널히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탱크와 노트 다시 쓰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금 공백이 있어도 오늘 하루,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의 내가 되려고 하자. 오늘 2시간, 3시간 버렸어도 남은 시간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자. 우리는 최고가 되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중해 크루즈는 다이아몬드로 소망하면서 상상하면서 편지를 저에게 썼던 그 다이아몬드로 승선하겠다는 그 꿈이 실현이 됐고, 저희 신랑이 노래를 되게 잘하는데 노래방 싱어여서 앞에서 3, 2, 1 타이머가 나오지 않으면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박자 못 맞춰서 히트가 됐잖아요. 지중해에서. 그리고 지중해 다녀와서 또 저희 스포너님이랑 좀 귀한 기회가 돼서 미국에 제가 미시건에 다녀오게 됐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봤던 저 지구본 앞에서 제가 사진 찍었어요. 정말 아메이 헤드쿼터 본사에 가보니 우리가 늘 배우던 대로 저희 본사가 얘기해준 대로 정말 아메이는 그대로예요. 진실 그대로고 하나 허투른 게 없고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미시건 공항에 가잖아요. 웰컴 투 미시건 공항에 가면 이게 출국하는 데인데 아메이 게이트웨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미시건은 아메이 소도시예요, 정말. 그래서 저희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인천공항이 아니라 그냥 거기 아메이 게이트라고 써 있듯이 그냥 한 도시를 두 창업자의
그 창업 이념으로 세운 거예요. 상생의 이념으로. 그래서 발자취 저희 이렇게 늘 보잖아요. 정말 어디를 가도 그곳에서 제이벤 앤델, 리치 디보스, 헬렌 디보스 정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아메이에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선배님들이 성공하신 선배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역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아메이 유산이 그대로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힘의 크기만큼 여러분 잠재력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 플래티늄, 2020년, 2025년 다이아몬드 5년의 시간으로 제가 저를 보니까요. 저게 플래티늄 워커힐 세미나 갔을 때거든요. 2015년은 희망이 가득했어요. 아메이를 만나서 진짜 2년에서 5년 투 파이브 플랜처럼 저는 뭔가 될 것 같았고 희망이 가득했는데 5년 뒤는 좌절이 가득했거든요. 그때 제가 놓지 않고 꿋꿋이 했던 아메이를 제가 증명해서 아메이는 지금은 정답이 되었어요. 아메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누가 하라고 해서 하신 분들 없잖아요. 물론 이걸 안내해 주신 스폰서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이 시스템이 좋아서 하지만 이거 내가 선택한 일이에요. 내가 선택한 일, 내가 증명하자 계속 되뇌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는 온전히 100% 정답이라고 만들자. 그거 내가 증명하자. 아멘 실제로 정답이었고 저한테는 지금 어떤 수단보다도 강력한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매해년마다 한번 키워드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2025년은 아메이가 어떤 키워드인지, 2020년은 어떤 키워드인지, 2015년은 어떤 키워드인지. 아메이, 진짜 사실은 저희 늘 많이 보는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해도 사실 저도 지금 다이아몬드라서 조금 더, 다이아몬드에 조금 더 큰 시야를 가지고는 있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가치가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서 시간, 사람, 희망, 건강, 기회, 도전, 나눔, 이 모든 걸 온전히 내가 이해할 때까지는 이탈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잠깐 해보시고, 잠깐의 조금의 노력과 조금의 보상으로 난 아메이 알아. 근데 내가 판단하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섣부르게 그렇게 재단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빙산 속에 숨어 있는 이 모든 가치를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배운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그래도 가끔 스폰서님 너무 힘들어요. 과연 그래도 또 될까요? 저는 지금 너무 계속해서 힘든 상황으로 가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하셨어요. 아메이 다른 거 아니잖아. 안전한 생필품 쓰는 일, 정신과 몸이 건강해지는 거,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는 일,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또 거뜬히 마음 쓰실 수 있잖아요. 그쵸? 기회를 나눠주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 함께 성공하는 일,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일인데, 그쵸? 더 조금 더 우리 가랑이 찢을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일, 하면 할수록 만족스러운 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일, 끝이 좋은 일. 이것만한 일 다른 거 견줄 수 있는 거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든 걸 쏟아 부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일, 삶의 가치를 더해가는 일, 10년 뒤에 내가 더 기대되는 일, 저는 정말 그래요. 진짜 10년 전에 저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희망이 있었다가 조금 다시 좌절했던 지금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순간을 정답으로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일.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거,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시간, 내가 투여할 수 있는 가장 자원, 에너지, 마음 모든 걸 아메이에 써보시길 진짜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아직 조금 두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내 안의 잠재력을 꼭 믿어보세요. 자, 잠재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잠재력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내가 가진 힘, 나의 파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의 가랑이 아니에요. 내 안의 잠재력은 가장 여러분다운 게 저는 잠재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나답게, 가장 나로서 빛나려고 매 순간 애쓰시면 그때 잠재력이 나와요.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진짜로 정말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진짜 원 없이 쇼핑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아메이에 집중하세요. 그냥 나답게 아메이 하시면 돼요. 나는 좀 밝은 사람이야. 밝게 하세요. 겸손하려고 너무 애를 쓰면서 포장하지 마시고 나는 요리를 잘해. 집중하셔서 하세요. 나는 운동을 좋아해. 운동이라는 컨텐츠 아메이를 신나게 녹여내세요. 가장 나답게 나를 표현하면서 내 에너지를 충분히 다 쓸 때 저는 그 사람한테 향기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안의 잠재력은 여러분 닿을 때 가장 빛나니까 우리 모두의 그래서 저는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오늘 이 시간은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셔서 나는 나로서 가치를 지니고 분명히 계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 나의 매력이 나답게 발현될 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내 삶에 내 이름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재석은 유재석이지. 봉준호는 봉준호지. 그쵸? 그런 간판 스타들 이병헌이 했으면 그거는 무조건이지.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이 장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하면서 내 이름이 장르가 되게 하세요. 다이아몬드 주옥보다 주옥 다이아몬드. 적어도 저의 다이아몬드는 저다운 가장 누가 봐도 주옥 리더님은 이런 사람이지. 리더님은 어떻지. 가장 여러분 삶에 여러분 아메이 사업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장르가 되게 하세요. 그러시면 진짜 더 신나게 아메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이름이 장르가 돼서 내 삶에서 내 이름이 빛나서 서는 게 바로 레드카펫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이아몬드 됐다고 드레스 입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여러분 조금 더 젊을 때 빨리 하세요. 진짜 조금 더 젊을 때 메이크업 하고 조금 더 머리숱 많을 때 물론 엘사백 있지만 아키텍트가 자꾸 우리를 역행하게 하지만 그래도 가장 내 생의 젊은 날 하루라도 빨리 드레스 입겠다는 그래서 더 내 이름이 더 빛날 수 있을 때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거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가 드림 나잇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저희 코로나가 조금 잠재되고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치하면서 보석을 꿈꾸고 제가 에메랄드가 됐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저희 팀 운동회 워크샵이었어요. 저희 워크샵 이름이 드림데이거든요. 꿈꾸는 날 We are one team.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꿈꾸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슬로건이잖아요. 평범함을 뛰어넘은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하루 속에서도 특별함을 선택한 사람들. 그게 바로 ABO입니다, 여러분. 치약 잘 팔고, 아키텍트 전달 잘하고, 포인트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하루 속에서도 특별함을 선택해서 매 시간, 매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훨씬 더 귀하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쌓는 일이 아메이고 그렇게 남아있는 나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자산,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니 여러분 더 선물같이 귀하게 온 아메이를 귀하게 전달해 주신 스폰서님을 정말로 정말 사랑하시면서 오늘 하루는 너무 부족한 너무나 조그맣고 동그랗고 쬐까는 저 서울 것이 와서 서울도 아니야 경기도야 경기도 것이 와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 살면서 타협하면서 인생은 그냥 이 정도는 포기하고 사는 거지 애기 키우다 보면 이렇게 사는 거지 욕심내면 내 분수에 안 맞지 그렇게 내려놓았던 여러분의 모습을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럴 때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돈도 좀 시원하게 쓰고 밥도 많이 사고 커피도 사고 쇼핑도 하고 나는 그럴 때 행복한 사람이지. 원래 있었던 내 안에 내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이시면서 두려움 앞에는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 두려움의 크기를 희망의 크기로 그렇게 믿고 이 강력한 시스템 안에서 모두 다 성공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장르가 되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